어이, 아가씨. 여기 소주 한 병 빨리빨리. 황태식의 거친 목소리가 세란의 횟집 안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저녁 8시. 평소라면 가족 손님들이 오순도순 회를 즐길 시간인데 오늘은 분위기가 영 아니었죠. 구석자리에 앉은 남자 넷은 벌써 소주를 5병이나 비우고 점점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사장 강세라는 새로운 소주병을 들고 그들의 테이블로 향하며 나지게 한숨을 쉬었어요. 35의 나이가 믿기지 않게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환한 미소가 인상적인 세라였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엔 희미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죠. 해안가 작은 마을에 자리 잡은 이 횟집은 세라가 특전사를 전역하고 고향에 돌아와 차린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지만 특유의 성실함과 정성으로 금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바다에서 막 건져 올린 싱싱한 회, 정갈한 밑반찬, 그리고 무엇보다 세라의 따뜻한 서비스 덕분에 가게는 입소문이 자자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체구였지만 자세히 보면 어깨와 팔에 단단하게 자리 잡은 근육, 그리고 걸음걸이에서 군인 시절의 습관이 언뜻 비쳤습니다. 손님, 소주 나왔습니다. 세라는 공손하게 병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하지만 황태식이 그녀의 손목을 휙 낚아챘습니다. 이야, 아가씨, 나랑 한 잔 어때? 혼자 장사하면 외롭잖아. 위협적인 덩치의 반팔 패딩이라니. 그의 팔에는 용 문신이 시커멓게 꿈틀거렸습니다. 45이라는데 여전히 몸은 좋아 보였지만 눈빛에는 비겁함과 허세가 가득했죠. 금리를 번쩍이며 희죽웃는 모습이 딱 봐도 평범한 손님은 아니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일하는 중이라서요. 세라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하며 손목을 빼냈습니다. 그 순간 황태식이 벌떡 일어나더니 세라의 뺨을 툭툭 건드렸어요. 이봐, 여자치고는 깡이 좀 있네? 이 동네가 어떤 데인 줄 알고 장사하는 거야? 손길이 점점 거칠어지자 세라의 뺨이 발갛게 달아올랐죠. 옆에 있던 똘마니들이 낄낄거리며 거들었습니다. 형님, 이 아가씨 교육 좀 시켜야겠는데요? 맞아. 기본이 안 되어 있네. 세라는 그 순간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특전사 707 부대 중사로 복무했던 시절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인질 구출 작전에서 익혔던 냉철함과 집중력이 아주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고 웬만하면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전역 후 PTSD로 고생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폭력적인 상황만큼은 피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런 그녀의 인내심을 약함으로 착각하고 있었죠. 네가 이 집 사장이라고? 여자치고 얼굴은 반반하네. 얼굴 믿고 장사하는 거 아니야? 황태식은 더욱더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조직원 중 하나가 세라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죠. 아가씨, 우리 형님이랑 한잔하자니까. 재밌을 거야.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한 기색으로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직원 박민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쪽을 힐끔거렸어요. 세라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평화를 지키고 싶은 마음과 불의를 참을 수 없는 정의감. 그녀는 조용하지만 힘주어 말했습니다. 손님들, 다른 분들께 피해가 갑니다. 더 이상은 술을 드릴 수 없겠네요. 하지만 이 말이 황태식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뭐? 이 계집애가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황태식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그는 소주병을 탁자에 쾅 내리쳤고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으악! 다른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저것 좀 봐라. 제대로 손 좀 봐줘야겠는데? 똘마니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며 세라를 빙둘러쌌습니다. 상황이 순식간에 악화되고 있었죠. 세라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피며 탈출로를 파악했습니다. 특전사 시절 몸에 밴 상황 판단 능력이 저절로 작동한 거예요. 형님, 저 계집애가 끝까지 버티네요. 조직원 하나가 세라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세라는 가볍게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손님, 진정하시고 이만 돌아가시죠.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운 경고가 번뜩이고 있었죠. 하지만 술에 취한 건달들에게 그런 미묘한 신호가 보일 리 없었습니다. 야, 인연이 진짜 끝까지 해보자는 거냐? 황태식이 세라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세라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상대의 손목을 가볍게 꺾어 올리며 한 발 뒤로 물러섰죠.
아야. 황태식이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부여잡았어요. 인연이 감히. 분노로 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똘마니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라? 이게 아닌데? 싶었을 겁니다. 주방에서 지켜보던 민지가 조용히 앞치마를 벗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29, 평범해 보이는 외모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녀는 격투기 동호회에서 수년간 실력을 갈고 닦았고 과거 경찰 특공대 교육생으로 뽑혔던 이력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로 중간에 그만두긴 했지만 기본기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탄탄했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민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차분했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손님들이 좀 취하신 것 같으니까. 경찰에 신고 좀 해줄래? 세라는 여전히 침착하게 상황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건달들은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죠. 경찰? 웃기고 있네. 우리가 누군지 알고 까부는 거야, 지금? 황태식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탁자 위로 휙 던졌습니다. 흑곰파 행동대장 황태식. 이 동네 상권. 우리가 관리하거든? 앞으로 매달 관리비 꼬박꼬박 내야 할 거다. 이 말을 들은 세라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단순한 술주정이 아니라 조직적인 협박이었구나. 관리비요? 그래,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내. 그럼 우리가 너희 가게 안전하게 지켜주지. 조직원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말 안 해도 알지? 한 놈이 위협적으로 의자를 발로 뻥 차 넘어뜨렸어요. 세라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너희 선 넘었어. 특전사 시절 동료들과 함께 악질 범죄자들을 소탕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꼭 이런 식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인간들이었죠. 손님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죠. 지금 순순히 나가시면 아무 일 없었던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세라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조용하지만 서늘한 경고였어요. 뭐? 인연이 끝까지? 황태식이 소주병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세라를 위협할 생각이었죠. 바로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근육질의 여성이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시끄러워? 유하영, 세라의 동생이었습니다. 헬스장에서 막 운동을 마치고 온 참이었죠. 짧은 스포츠 머리에 민소매 티셔츠를 입은 그녀의 팔뚝에는 탄탄한 근육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태권도 5단에 킥복싱까지 섭렵한 그녀의 등장에 험악하던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뀌었어요. 뭐야, 이 여자는? 황태식이 하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하영의 다부진 체격을 본 똘마니들은 살짝 쫄아버렸죠. 운동으로 다져진 몸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서 딱 봐도 보통이 아니라는 기운이 뿜어져 나왔거든요. 언니 동생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하영은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하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평소엔 유쾌하고 발랄한 성격이지만 지금은 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가족이었어? 그럼 얘기가 더 쉽겠네. 황태식이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자매가 앞으로 우리한테 관리비를 내야 한다.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내면 우리가 안전 보장해준다니. 조직원 중 하나가 하영에게 다가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야, 아가씨도 운동 좀 하나 봐. 몸매 죽이네. 우리랑 친하게 지내면 좀 깎아줄 수도 있는데? 그 추잡한 시선에 세라의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하영은 단번에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조직 폭력배들이 언니 가게에 와서 깽판을 치고 있는 거였죠. 관리비요? 재밌네요. 우리가 그런 걸 왜 내야 하죠? 하영의 목소리에는 위축된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도전적이기까지 했죠. 태권도 5단의 자신감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야, 이 계집애도 보통이 아니네. 조직원 하나가 하영의 어깨를 밀치려 했지만 하영은 가볍게 한 발 뒤로 물러서며 피했어요. 손님들, 정말 마지막 경고입니다. 당장 나가세요. 세라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황태식은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졌죠. 경고? 웃기지 마. 여자 둘이서 우리 상대로 뭘 어쩌겠다고? 그는 소주병을 높이 들어 올리며 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너희들 제대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마. 앞으로 이 동네에서 누가 왕인지 확실히 알게 해주지. 그때 민지가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몰래 보관해 두었던 방탄장갑과 목 보호대였어요. 경찰 특공대 교육생 시절 쓰던 장비들을 아직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언젠가 위급한 상황에 쓸모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그만 참으시죠. 민지가 장갑을 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야, 저 계집애는 또 뭐야? 뭘 준비하는 거야? 조직원들이 민지의 행동을 보고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예상했던 그림이 아니었거든요. 보통 이 정도 윽박 지르면 벌벌 떨면서 돈을 내놓기 마련인데 이 가게 사람들은 오히려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뭐야, 이것들이? 진짜 우리랑 한판 붙어보자는 건가? 황태식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라가 주방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하영아, 민지야, 손님들이 좀 거치시네. 우리도 그에 맞게 대접해드려야지. 그녀가 주방에서 꺼내든 것은 회칼이 아니었습니다. 생선을 손질할 때 쓰는 단단하고 묵직한 스틸 블레이드였죠. 무기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손에 들리니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술에 취한 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을 함부로 건드린 건 죄가 맞죠. 세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진짜 덤빌 셈이네? 조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어째? 계획과 달리 일이 점점 꼬이고 있었거든요. 여자 셋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형님,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요? 맞아. 느낌이 좀 쎄한데. 하지만 황태식은 부하들 앞에서 체면을 구길 수 없었습니다. 야, 이 겁쟁이들아. 여자 셋한테 쫄아서 뭐 하는 거야. 오늘 이 가게 아주 박살을 내버리자고. 하영이 운동화 끈을 고쳐 매며 일어섰습니다. 언니, 오늘은 좀 격하게 운동해도 될 것 같은데? 킥복싱 자세로 가볍게 발차기를 선보이자 조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야, 전현, 진짜 무술 배운 것 같아. 형님, 이거 진짜 좀...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황태식이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어요. 좋아, 오늘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야, 다 같이 덤벼. 황태식의 고함과 함께 똘마니 3명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술에 취해 엉성했고 진짜 싸움 실력보다는 허세로 살아온 티가 역력했죠. 가장 먼저 세라에게 달려든 놈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세라는 특전사 시절의 반사신경으로 상체를 살짝 틀어 피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대의 팔을 잡아 그대로 관절기를 걸었죠. 끄아! 조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배운 제압술은 여전히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남아있었어요. 하영 쪽으로 덤벼든 조직원은 더욱 꼴이 우스웠습니다. 태권도 5단의 실력을 얕본 대가를 톡톡히 치렀거든요. 하영이 한 발 뒤로 물러서는가 싶더니 번개 같은 옆차기를 날렸고 조직원은 그대로 테이블 위로 날아가 회접시와 함께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으악! 생선 비린내와 간장이 온몸에 범벅된 채 그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어머, 죄송. 발이 미끄러졌나 봐요. 하영이 태연하게 말하며 다시 자세를 잡았습니다. 민지는 가장 차분했습니다. 경찰 특공대 교육에서 배운 대로 상대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하며 대응했어요. 방탄장갑을 낀 손으로 조직원의 주먹을 막아냄과 동시에 다른 손으로 정확하게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뭐잇! 조직원이 속이 울렁거리는지 구역질을 하며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격투기 동호회에서 수년간 갈고 닦은 실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손님, 괜찮으세요? 병원이라도 불러드릴까요? 민지가 정중하게 물었지만 그 말은 오히려 더 큰 비수처럼 들렸습니다. 황태식은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조직의 이름값으로만 살아왔던 그에게 실제 격투 경험은 거의 전무했거든요. 야, 이것들이 대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부하들이 순식간에 나가떨어진 상황에서 그 혼자 뻘쭘하게 서 있는 모습이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세라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손님, 이제 그만 집에 가실 시간이에요. 택시 불러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눈빛에는 얼음장 같은 경고가 담겨 있었죠. 이런, 너희들 대체 정체가 뭐야? 황태식이 뒷걸음질 치며 옆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세라가 한 발짝 더 다가가자 그는 완전히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흑곰파야. 우리 조직이 가만 안 둘 거라고.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죠. 오히려 애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영이 황태식 앞에 떡 버티고 서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흑곰파가 뭐예요? 먹는 건가?
맛있어요? 킥킥 웃는 모습에 황태식의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야, 웃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그냥 술 먹고 행패 부리는 동네 아저씨? 하영의 대답에 황태식이 분노로 얼굴을 붉혔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미 부하들은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혼자서는 저 셋을 상대할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민지가 휴대폰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경찰에 신고할까요? 폭행, 협박, 기물파손의 성희롱까지 여기 CCTV에 다 녹화되어 있거든요.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가게 천장에 CCTV 카메라가 선명하게 이 모든 상황을 담고 있었습니다. 황태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뭐라고? 녹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요. 음성까지 아주 깨끗하게 녹음됐더라고요. 세라가 카운터 쪽 CCTV 모니터를 가리키며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특전사 시절부터 보안에 민감했던 그녀는 가게 곳곳에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거든요. 사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조직원 중 하나가 바닥을 기어오며 애원했습니다. 온몸에 간장과 고추냉이를 뒤집어 쓴 채로 말이죠. 맞아요. 저희가 술이 너무 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하나둘씩 빌기 시작했어요. 진짜 실력 앞에서는 그들의 허세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세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들을 경찰에 넘기는 게 맞지만 앞으로의 보복도 걱정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넘어가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손님들,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신 거 맞아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황태식까지 고개를 푹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조금 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죠. 반성한다고 말로만 하면 끝인가요? 세라가 차가운 목소리로 묻자 황태식과 조직원들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황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건을 제시했어요. 첫째, 다시는 이 가게와 이 동네 상인들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둘째, 오늘 깨뜨린 그릇값과 청소비로 50만 원 당장 내놓으세요. 셋째, 앞으로 흑곰파든 뭐든 이런 식으로 힘없는 상인들 괴롭히지 마세요. 50만 원이요? 황태식이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경찰서 가서 법대로 처리하실래요? 폭행, 협박, 기물파손, 성희롱. 다 합치면 벌금이 얼마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민지가 CCTV 화면을 다시 가리키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황태식이 세라의 뺨을 때리고 협박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저 영상 하나만으로도 실형은 각오하셔야 할 텐데. 하영이 덧붙이자 황태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돈 드릴게요. 황태식이 부랴부랴 지갑을 꺼냈지만 지갑 안에는 고작 15만 원밖에 없었어요. 이것밖에 없는데 부족하네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라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똘마니들이 각자 주머니를 탈탈 털기 시작했고 겨우겨우 50만 원을 맞춰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돈을 내놓으며 그들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라가 돈을 받아들고 말했어요. 좋아요. 이제 약속 하나만 더 하세요. 앞으로 다시는 선량한 상인들 괴롭히지 않겠다고. 제가 이 동네 상인 회장님이랑 아주 잘 아는 사이거든요. 혹시라도 다른 가게에서 오늘 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면 세라는 말을 끝까지 맺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황태식과 조직원들이 벌벌 떨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하영이 황태식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원래 흑곰파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아니면 아저씨들이 특별히 약한 거예요? 그 도발적인 질문에 황태식의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 그들은 조직에서도 힘없는 말단이었고 진짜 싸움 실력보다는 허세와 협박으로 먹고 살았거든요. 우리는 원래 협상을 주로 해서 변명 같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민지가 청소 도구를 가져오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청소부터 하고 가시죠. 손님들이 어지른 건 손님들이 직접 치우는 게 예의 아닌가요?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과 간장 범벅을 가리키며 말했죠. 우리가요? 그럼 누가 해요? 저희가 해드릴까요? 그럼 청소비 추가로 받겠습니다. 세라의 말에
조직원들이 허둥지둥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이런 걸 해본 적 없는 그들의 모습이 어설프기 짝이 없었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세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늘 일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그냥 나가셨잖아요. 그분들 식사비도 변상해 주셔야겠어요. 네? 그것까지요? 황태식이 억울하다는 듯 물었지만 세라의 서늘한 눈빛을 보고는 바로 입을 다물었어요. 당연하죠. 손님들 식사 시간 망쳐놓은 건 당신들 잘못이니까요. 결국 그들은 추가로 10만 원을 더 내놓아야 했습니다. 청소를 마친 조직원들의 모습은 처음 가게에 들어설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만 남아 있었죠. 이제 가도 될까요? 황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가세요. 그리고 똑똑히 기억하세요. 약속 어기면 그땐 정말 경찰서 직행입니다. 세라의 마지막 경고에 그들은 도망치듯 후다닥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가게가 조용해지자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진짜 대박. 완전 멋있었어. 하영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사장님도요. 역시 특전사 출신은 다르시네요. 민지도 감탄하며 말했어요. 세라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했지.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듯 했지만 세라는 마음 한편으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걱정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어요. 건달들이 나간 후 가게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라는 카운터에 기대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특전사 시절 이후로 이렇게 격렬한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언니, 괜찮아? 하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근데 솔직히 좀 떨린다. 세라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척 긴장했던 거죠. 민지가 따뜻한 차를 끓여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한 잔 드세요. 마음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세히 보니 그녀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기만 했던 자신이 이런 상황에서 당당하게 맞섰다는 게 신기하게 느껴졌죠. 민지야, 너도 정말 대단했어. 근데 그 장비는 언제부터 준비해둔 거야? 세라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찰 특공대에 지원했었거든요. 그때 쓰던 장비인데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쭉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언니,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웠어? 하영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무서웠지. 당연히 무서웠지. 하지만 화가 더 컸어. 우리 소중한 가게에서 저런 식으로 행패 부리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더라고. 세라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어요. 맞아. 나도 처음엔 좀 쫄았는데 언니한테 손대는 거 보니까 완전 눈이 뒤집히더라. 하영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세라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대로 끝난 걸까? 흑곰파라고 했잖아. 나중에 보복이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하영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리고 민지도 있고. 맞아요, 사장님. 저희가 곁에서 도울게요. 그리고 오늘 찍힌 영상 증거도 있으니까 함부로 못 덤빌 거예요. 민지도 든든하게 힘을 보탰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가게에 다시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소문을 들었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을 한 동네 주민들이었습니다. 세라야, 괜찮으냐? 건달들이 와서 난리를 쳤다면서? 단골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할아버지. 다 해결됐어요. 걱정 마세요. 세라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그런 놈들은 뒤끝이 안 좋아. 꼭 보복하러 온단께. 할아버지의 걱정 어린 충고였죠. 괜찮을 거예요. 우리 언니 특전사 출신이라고요. 하영이 자랑스럽게 말하자 할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 그랬어? 허허, 그럼 안심이네. 우리 동네에 아주 든든한 보디가드가 있었구만.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감탄했습니다. 어쩐지 포스가 남다르다 했어. 역시 군대 다녀온 사람은 달라. 맞아. 여자라고 얕잡아본 놈들이 잘못이지. 하지만 세라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오늘 일로 동네에 큰 소문이 날 게 뻔했거든요. 좋은 소문일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관심을 끌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언니,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 건 정당방어야.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하영이 언니의 마음을 읽은 듯 위로했습니다. 맞아요, 사장님. 오히려 우리가 이 동네 상인들을 지켜준 거잖아요.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가게는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으로 북적였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거였어요. 세라 씨, 정말 잘했어. 우리 동네를 지켜줘서 고마워. 따뜻한 격려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근처 다른 가게 사장님들도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덕분에 저희도 마음이 놓여요. 정말 고맙습니다, 사장님. 세라는 이런 반응에 마음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네 모두의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 서로 도우면서 씩씩하게 살아가요. 세라의 인사에 가게 안이 떠나갈 듯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의 사건이 오히려 동네 사람들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된 셈이었어요. 하영과 민지도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세라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낯선 손님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어딘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사장님이 강세라 씨 맞으십니까? 공손하지만 딱딱한 말투였습니다. 세라는 순간 긴장했어요. 혹시 흑곰파에서 보낸 사람인가?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경계심을 감추지 않고 물었습니다. 저는 지역경찰서 수사과 김동훈 형사입니다.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주자 세라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며칠 전 이곳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좀 알아보러 왔습니다. 김 형사가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죠. 황태식이라는 자와 그 일당들이 이 근방 여러 가게에서 비슷한 짓을 벌여왔는데 유독 이 가게에서만 아주 호되게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의 말에 세라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CCTV 영상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김 형사의 요청에 세라는 흔쾌히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을 다 본 형사의 얼굴에 감탄이 스쳤어요. 와, 정말 깔끔하게 제압하셨네요. 특전사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실력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과찬이세요. 그냥 정당 방어였을 뿐입니다. 세라가 겸손하게 대답했죠.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오히려 용감한 시민으로서 다른 상인들을 보호해 주신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쩐 일로 오셨어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세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김 형사가 밝게 웃으며 설명했어요. 황태식과 그 일당들이 전부 자수했습니다. 네? 자수를요? 의외의 소식에 세라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네, 황태식이 직접 경찰서로 찾아와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이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저지른 범행까지 전부요. 피해 입은 상인들에게도 모두 배상하겠다고 하더군요. 김 형사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마 강 사장님께 당한 게 상당한 충격이자 트라우마가 된 모양입니다. 부하들도 마찬가지고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다고 아주 단단히 맹세하더군요. 세라는 이 소식을 듣고 어이가 없으면서도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하영이 대화를 듣고 다가왔어요. 형사님, 그럼 이제 진짜 완전히 끝난 거예요? 네, 걱정 마십시오. 황태식은 구속되었고 나머지 조직원들도 곧 처벌받을 겁니다. 더 이상 이 동네에 얼씬도 못할 겁니다. 김 형사의 확답에 하영이 환하게 웃었어요. 와, 다행이다. 언니 들었지? 완전히 해결됐대.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 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지역 상인회에서 강 사장님께 감사패를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이 동네 상권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요. 세라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걸요. 하지만 상인분들이 정말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주방에서 나온 민지도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사장님, 받으세요. 우리가 정말 좋은 일 한 거잖아요. 맞아. 언니, 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데. 하영도 거들었죠. 결국 세라는 상인회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김 형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주저 말고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김 형사가 돌아간 후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네. 세라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니, 우리 진짜 대단하지 않아? 조폭들을 개가천선시켰다니까? 하영이 우스꽝스럽게 말하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평화롭게 장사만 할 수 있겠어요. 민지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세란의 횟집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역 상인회에서 주최한 감사패 전달식이었죠. 가게 안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으로 북적이며 마치 축제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상인회 회장님이 직접 나와 감사패를 전달했어요. 강아린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우리 상인들이 이제 두 발 뻗고 장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하리는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정말 별일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세라 씨,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동네에 이렇게 든든한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놓여. 특전사 출신이라더니 역시 다르구먼. 칭찬이 쏟아졌지만 세라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거예요. 하영이랑 민지 씨가 없었으면 어땠을지 몰라요. 하영과 민지도 함께 박수를 받으며 뿌듯해했습니다. 근데 사장님, 진짜 신기해요. 단골 아주머니 한 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말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조용하고 차분하신 분이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멋있으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맞아. 평소 모습이랑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다니까. 세라가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놀랐어요. 그냥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군대에서 배운 게 아직 몸에 남아있나 봐요. 하영이 이때다 싶어 언니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언니 진짜 대단해요. 어릴 때부터 정의감 하나는 끝내줬거든요. 누가 괴롭힘 당하는 꼴을 절대 못 봤어요. 하영아, 그만해. 부끄럽게. 세라가 말렸지만 하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런 건 널리 알려야 해. 언니가 특전사까지 지원한 것도 약한 사람들 지켜주고 싶어서였잖아. 사람들이 감동하며 다시 한번 박수를 쳤어요. 민지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저도 사장님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민지 너도 대단했어. 방탄장갑까지 준비해놓고 있을 줄은 몰랐지. 세라가 웃으며 대답했죠. 저는 그냥 혹시 몰라서요. 설마 진짜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가게 안이 다시 한번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상인회 회장님이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상인들이 더욱 단단하게 뭉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도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강 사장님 같은 분이 우리 곁에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박수가 다시 한번 터져나왔고 세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이렇게 따뜻한 동네에서 장사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이제는 가족 같은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세라는 감사패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꿈만 같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 언니, 당연한 거야. 좋은 일 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법이지. 하영이 언니의 어깨를 툭툭 다정하게 두드렸어요. 맞아요, 사장님.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거니까요. 민지도 따뜻하게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로 평화롭겠지? 세라가 문득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걱정 좀 그만해. 우리가 있잖아. 하영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고 민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 생기든 우리가 함께 해결하면 돼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게에는 평상시처럼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돌아온 거죠. 세라는 회를 썰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 하영은 호를 누비며 밝게 웃고 있었고 민지는 주방에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하루였어. 세라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응, 우리 모두 정말 수고했어. 하영이 대답했고 민지도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가게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세란의 횟집에 새로운 전설이 만들어진 날이었습니다.